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서울대학교 허선영입니다. 지금부터 공유할 연구는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을 위한 관점 수용 지원 전략에 대한 설계 기반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이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모두 국회의 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려? 인내심? 아니면 이해심?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관점 수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 수용, 영어로는 perspective taking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점 수용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협력학습에서 관점 수용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료 학습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만 할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점 수용이 협력학습에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점 수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점 수용은 무엇일지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수용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용이라는 용어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의 관점을 바꾼다라는 의미보다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경험해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협력학습 맥락에서 이러한 관점 수용을 한다면 상대방 관점을 나의 관점에 반영하게 되는데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의견을 반박도 해보고 그것에 다시 반박을 하는 재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수용은 인지적, 정서적 유형으로 나뉠 수 있고 개인과 그룹 단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관점 수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정서적 관점 수용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관점 수용은 개인이 관점을 수용하는 활동이고 그룹의 관점 수용은 그룹의 상호작용 특성으로 그룹의 통합된 관점과 다른 관점에 대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관점 수용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의 인지적 관점 수용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의 의견 중에 적절한 부분을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고 개인의 정서적 관점 수용은 과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룹의 인지적 관점 수용은 그룹의 관점을 잘 고려하고 통합하며 그룹 밖에 있는 다른 관계자의 관점과 의견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룹의 정서적 관점 수용은 그룹이 서로의 감정을 잘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정서적 상태로 자유롭게 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학습을 할 때 이러한 유형의 관점 수용이 필요한데 모두 다 관점 수용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관점 수용은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잘 발달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력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관점 수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관점 수용 지원을 한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협력학습에서 고정된 지원을 제공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모든 그룹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협력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응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습자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적응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점 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은 관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수자가 학습자 혹은 그룹에 대한 관점 수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서 적시에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지원을 시스템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를 매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관점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협력 과정과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관점 수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처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관점 수용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설계 기반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순환을 실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순환에서는 관점 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을 개발하고 관점 수용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원리를 도출하고 타당화 절차를 거쳐서 현장에 적용하였고, 적용 후에 관점 수용의 이론적 측면과 지원의 설계적 측면에서 확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2차 순환에 적용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2차 순환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순환은 개발된 적응적 지원의 효과와 개선점을 탐구하는 것과 관점 수용의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관점 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에 대한 최종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서 관점 수용을 위한 적응적 지원 전략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2차 순환에서는 1차 순환을 통해 도출된 수정 방안을 기반으로 지원 전략을 수정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실험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지원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로 현장 전문가는 1차 순환과 2차 순환이 동일하게 경력 10년의 중등 사회교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검토를 위한 패널은 학습 분석과 이러닝, 적응적 학습 설계 등의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 3명이 검토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장 적용을 위한 학습자는 동일한 학교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참여하였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할당하였습니다. 수업은 총 4차시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집단에서는 매 차시 초반에 전 차시의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성찰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실험 집단에서 적응적 피드백과 성찰 활동이 일어난 시간에 통제 집단에서는 해당 지원 없이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서는 수업 중에 교수자가 학생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캐폴딩과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평소 교수자가 하던 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환경은 온라인과 면대면으로 구분되는데 온라인에서는 트렐로라는 툴을 활용하였고 면대면에서는 스마트 교실에서 실행을 했는데 1인 1대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교사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이 편리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1차 순환의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결과 2차 순환에서 최종 전략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의 관점 수용 특성을 탐지하고 준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점 수용 점검, 학습자의 관점 수용 수준과 문제 상황에 맞게 프롬프트나 도구를 제공하는 적응적 스캐폴딩, 개별 학습자와 그룹의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적응적인 피드백, 그리고 개별 학습자, 그룹별 관점 수용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성찰 활동을 제공하는 적응적 성찰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전략 및 선제 지침은 아래와 같이 개인과 그룹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구분되는 경우를 분리해서 각각의 범주로 기술하였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관점 수용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자 및 학습자가 개인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 수용 활동 특성과 문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점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 공간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온라인 플랫폼 화면입니다. 여기서 학습자를 방해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에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점 수용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하려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 데이터를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는 교수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식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성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화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협력학습의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관점 수용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협력학습에서는 각 단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은 기준과 지표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적응적 스캐폴딩에 관한 지원 전략입니다. 협력학습 활동 중에 개인과 그룹의 관점 수용 수준에 따라 관점 수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관점 수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근거해서 활동 중에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관점 수용이 적용된 학습 도구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협력학습 활동 중에 또 관점 수용 상황에 따라서 관점 수용 활동을 구조화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구조화되었을 때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다 활발하게 관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는 활동을 구조화해서 제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응적 피드백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피드백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관점 수용 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메타인지적 지원과 구체적인 안내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처음에 이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주는 단계적인 피드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 수용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과 그룹의 인지적, 정서적 관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적응적 피드백은 활동 전중 후에 제공될 수 있고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룹에게 교수자가 적시에 피드백을 주는 장면입니다. 적응적 성찰에 대한 전략입니다. 현재 관점 수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점 수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피드백을 성찰할 때 같이 제공해서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사회적, 인지적 관점 수용 수준에 따라서 그룹이 공동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룹 단위의 협력적인 성찰을 통해서 공동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룹별로 하나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력적으로 자신의 그룹에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그룹의 성찰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찰 활동 이후에 성찰의 결과를 실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시간을 제공했고, 오른쪽 사진은 자신의 행동을 활동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응적 지원을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좀 더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에서는 이유와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신중한 반박 댓글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통제 집단에서는 단편적이고 짧은 형태의 단순한 반박 댓글이 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충과 관련된 그런 유형도 나타났는데 실험 집단에서는 의견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충을 하려는 댓글이 있었던 반면에 통제 집단에서는 개념 추가 위주의 단순한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과제 관련성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의 댓글에서는 과제와 관련 없는 댓글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통제 집단에서는 과제와 관련 없는 댓글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갈등과 집단 응집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인지적 갈등과 그룹 응집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험 집단에서 더 많은 관점이 교류되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룹 구성원들끼리 친하고 서로 다시 팀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실험 집단에서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학업 성취도의 경우에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변화의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룹 해결안의 경우에는 통제 집단보다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의 해결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관점 수용을 통해 구성원 간 협력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과 협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점 수용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이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길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관점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력학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습자의 활동 절차와 수준에 맞춘 적절한 지원으로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원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신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정보를 얻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 수용이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습자가 관점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문화로 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관점 수용을 학교 문화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반복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설계 기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기반 연구를 통해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이론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